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경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중립과 하수도로 최근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하수도 분야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탄소 중립 관점에서 앞으로 하수도 분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온실가스의 증가에 의하여 유발되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과 기상이변 등을 통하여 이미 체감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재난재해를 동반하고 있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논문에서는 기온 상승이 박쥐의 서식지 확대와 박쥐 종의 증가를 유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파리 기후협정 채택, IPCC의 특별보고서,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 등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감축 목표를 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한 리스트를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있는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직접 배출에 대한 결과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듯이 하수도 분야는 폐기물 분야에 속해 있으며 하폐수 처리로 분류되어 있어서 하수와 폐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74만 톤이 직접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만이 포함되며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IPCC 가이드라인에 하수처리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CO2는 상당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제닉 오리진으로 배출량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배출원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기타 간접 배출로 스코프 1, 2, 3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출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소 배출과 공정 중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배출되는 공정 배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접 배출은 구매 전력, 구매 스팀 등으로 전기 사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 처리 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에서 132만 4천 톤이 배출되며 간접 배출로는 하수 처리 시설과 펌프장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출 개수를 곱하여 펌프장 14만 7천 톤과 하수 처리 시설에서 284만 4천 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총 431만 톤이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00만 톤에서 0.6%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6%라는 수치만 보면 매우 작아서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출 방법에서의 한계점들도 있고 또 수치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또 처리 공정별로 발생 개수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초인 처리를 위하여 많은 양의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도 되고 있지 않은 등 산출 기준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직접 배출로 산정되는 온실가스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 대비 온난화지수가 메탄보다 훨씬 높은 310배에 달하고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온실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식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측 하단의 산출식에서 보듯이 유출수의 질소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산화질소의 배출은 질소 제거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출수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질소 제거 공정이 없는 일반 하수 처리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 처리 공정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난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아산화 질소의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하수도 분야 직접 배출 저감에 있어서도 아산화 질소 제어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500톤 이상만 해도 681개소에 달하며 전력 소비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듯이 하수처리 시설 규모별로 볼 때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 유입 유량당의 전력 사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처리 효율이나 운영 관리 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처리 효율이나 운영 관리 면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의 전력 사용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 전력량의 대부분이 폭기용 송풍기와 펌프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폭기용 송풍기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하수처리 시설에서의 탄소 중립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율화 정책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주로 소화가스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에너지 자립률이 1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에너지 자립화와 탄소 중립에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하수처리 공정은 호기성 활성 슬러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형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1913년 영국의 엔지니어인 아덴과 라켓에 의해 개발된 이래로 활성 슬러지 공정은 100여년간 대표적인 하수처리 공법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공정으로 변형되어 오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큰 폭기가 필요한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 방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혐기 소화에 의한 에너지 포지티브 하수처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유기물을 이산화탄소로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수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최대한 끌어모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남아있는 영양염료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회수하는 형태의 하수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BC 세 가지 단계에서의 기술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포지티브 하수처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수에 함유된 유기성 물질을 최대한 분리하여 슬러지의 형태로 혐기성 소화로 보내는 유기탄소의 리디렉션 단계입니다. 응집 부상, 마이크로 스크린과 같은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바이오 소프션과 같은 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수에 남아있는 질소연을 처리하는 저에너지 질소 제거 단계입니다.
단축 질소 처리가 가능한 아나목스 공정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계는 사이드 스트림에서의 질소 해수 기술입니다. 최근 아모니아가 수소 캐리어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암모니아 스트리핑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런 암모니아 해수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암모니아의 제거뿐 아니라 암모니아 연료로의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하수처리 방식으로 분산형 하수처리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에너지 효율 면에서의 문제로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송거리의 단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감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 재이용과 같이 생각한다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수의 직접 운용과 연계한 하수 정수 통합 시스템은 분산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송거리의 단축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여러가지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840년 이래로 여러가지 의학적 진보를 이룬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하수도의 보급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